분주한 속도와 네온 불빛이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서울의 분주한 도시에는 최민재, 강력한 최기업의 젊은 상속자. 민재는 어렸을 때부터 무자비하게 훈련받았고 부의 척도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통제하고 모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은 가족 사업을 확장하려는 야망과 맞먹을 뿐입니다. 반면에 이혜진 강남 동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가난한 출신의 젊은 여성입니다. 혜진은 어릴 때부터 작은 일을 위해 싸우는 법,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법, 당당하게 어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최 씨 가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화려한 파티와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민재는 다음 생일 파티에 혜진을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엘리트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굴욕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호화로운 세상의 잔인한 현실에 짓밟힌 단순한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 초대장은 예상치 못한 혜진에게 다 놀라움과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의 상속인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진은 망설이면서도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만 민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다. 그녀는 민재의 과거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 비밀이 공개되면 민재의 평판은 물론 최강의 기업 구조도 무너질 수 있다. 파티 당일, 민재의 저택은 최고급 럭셔리로 장식된다. 상속인의 또 다른 인생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엘리트들이 모이는 동안 서울의 도시 불빛이 멀리 빛납니다. 혜진은 주변의 화려함과 대조되는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도착한다. 그녀가 방을 가로지르는 동안 손님들의 호기심 많고 거만한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닌다. 멀리서 지켜보던 민재가 싱긋 웃었다. 그에게 오늘 밤은 기억에 남는 밤이 될 것이지만 그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저택에 들어서자 혜진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무게를 느낀다. 우월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녀 주변의 대화는 그녀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겁먹지 않는다. 그녀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밀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려면 정확성과 적절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도도한 자세를 취한 최민재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혜진에게 다가간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그녀가 그의 수업체에 섞일 용기가 있다는 것에 놀란 듯 말했습니다. 혜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다. 왜 안 되겠어요? 정말 독특한 기회죠. 그녀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당황스러운 대답에 민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는다. 밤이 깊어가고 민재는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혜진에게 홀 중앙에 있는 임시 무대로 올라와 손님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녀의 경험 부족을 폭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혜진이 무대로 향하자 방은 조용해진다. 민재는 그의 얼굴에 어떤 불편함과 당혹감이 있을지 기대하며 유심히 지켜본다. 하지만 놀랍게도 혜진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혜진입니다. 이렇게 멋진 파티에 초대해주신 최민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의 소박한 동네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진정한 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파티를 즐길 뿐만 아니라 민재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손님들 사이에 중얼거림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혜진이 무슨 뜻이에요? 민재도 당황한 표정이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하다. 수년 전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는 크고 호화로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집은 최 씨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혜진은 말을 멈춘 채 말을 허공에 맴돌았다. 이제 홀의 침묵은 절대적입니다.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혜진이 그 이야기와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어 혜진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옳은 일을 했을 때 드러난다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모든 큰 행운 뒤에는 항상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재,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민재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혜진의 말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개입하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혜진은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다. 민재야, 남을 모욕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되라고 말했다. 훌륭해요. 진정한 힘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관객들은 혜진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고 민재는 생애 처음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혜진에게 치욕의 밤이 될 줄 알았던 이 일은 그녀의 평판을 망칠 수도 있는 폭로로 변한다. 민재는 자신이 혜진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오락으로 삼을 수 있는 가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가지고 권력과 부에 맞서는 용기를 지닌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불편한 침묵 속에서 파티가 계속되자 민재는 의심과 불안감에 휩싸인다. 혜진이는 또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것이 회사 내에서의 귀하의 지위와 최 씨 가문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혜진의 연설 이후 파티 분위기는 급변한다. 무의미한 대화에 빠져있던 손님들은 이제 서로 수군거리고 시선은 혜진과 최민재에게로 향한다. 젊은 상속인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뚜렷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느꼈다. 혜진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무대를 떠나고 민재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필사적으로 권위를 회복하려 한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겁먹지 않는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민재.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수년 동안 숨기려고 했던 진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모두의 앞에 있습니다. 민재는 혜진의 팔을 잡고 좀 더 은밀한 구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혜진 씨,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풀려나고 그녀의 꾸준한 시선은 그에게 고정된다. 민재야, 너 예전에도 이런 걸 시도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 순간 한 노인이 다가온다. 최상호 최씨 가문의 가장이자 민재의 할아버지인 이 등장한다. 그의 위풍당당한 존재감은 방 안을 순식간에 침묵으로 몰아넣는다. 상호는 항상 가족과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엄격하고 내성적인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먼저 혜진에게, 그 다음에는 손자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상호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말을 하려 하지만 혜진은 말을 끊고 가장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최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당신의 손자가 그 질문에 답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호는 혜진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느끼며 눈썹을 치켜세운다. 설명 좀 해봐, 아가씨. 이어 혜진은 민재가 몹시 두려워했던 사실을 폭로한다.
어머니가 부당하게 해고된 그날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재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집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린 시절 발견한 일로 최 씨의 이미지는 영원히 손상될 수 있다. 그날 밤, 민재는 회사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혜진의 어머니에 대한 증거를 조작했다. 게시의 무게가 너무 커서 손님들의 불평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가문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냉혹하기로 유명한 최 총주님은 혜진이 한 말을 모두 평가하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다. 민재가 끼어들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재야, 상호가 깊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다. 그게 사실인가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무고한 여자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민재는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처음으로 무방비 상태의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는 진실이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호에게 거짓말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당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인정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숨을 막힌다. 상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족장은 앞으로 나서서 혜진에게 살짝 절을 하는데 이는 누구도 볼 수 없을 존경의 몸짓입니다. 당신은 내 손자를 포함해 여기에 있는 소수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최 씨 가족을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상호의 이러한 몸짓은 변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동시키고 싶었던 유일한 남자의 신뢰와 존경심을 잃었음을 깨닫는 민재에게는 공개적인 굴욕이기도 하다. 그런데 혜진은 더욱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녀는 상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들어올린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최 선생님. 저는 진실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어머니 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원합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수락하지만 충격과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미천한 출신의 어린 소녀 혜진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로 승격됩니다. 그녀는 최 씨 집안 내전의 중심 인물이 되어 민재뿐만 아니라 집안이 구축한 전체 시스템에 도전한다. 파티의 운명적인 밤 이후 며칠은 최 씨 가족과 민재의 삶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혜진의 폭로는 폭탄처럼 떨어졌고 민재의 평판은 물론 막강한 기업의 구조까지 뒤흔들었다. 파티에 대한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혜진의 어머니에게 자행된 불의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신문과 TV 프로그램의 헤드라인이 됩니다. 한때 완벽한 상속자로 여겨졌던 최민재는 이제 언론과 가족 모두로부터 비난과 불신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 최 씨 가문의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늘 계산되어 온 그의 행동은 이제 모두의 가혹한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민재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할아버지인 최상호를 기쁘게 하고 회사에서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러한 행동이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잘못된 결정, 오만하게 했던 말 하나하나가 기억나는 민재의 밤은 괴로움이 된다. 그러던 중 혜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온 그녀는 이제 훨씬 더 큰 갈등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엘리트 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 즉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혜진은 명성의 빛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녀의 초점은 어머니와 최 씨 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데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돕겠다는 변호사와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혜진은 최 씨 일가의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의 결단력과 용기는 점점 더 많은 동맹을 확보하고 그의 개인적인 투쟁을 부패에 맞서는 더 광범위한 운동으로 변화시킵니다.
혜진과 민재의 긴장감은 최 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최고조에 달한다. 혜진은 변호사와 함께 배상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참석했다. 민재는 상황에 절망하면서도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씁쓸함이 뒤섞여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은 내 가족을 보호하고 할아버지가 이룩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는데 그녀의 눈에는 수년 동안 쌓인 고통과 분노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치른 대가는 무고한 민재의 존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걸 만한 유산은 없습니다. 이 대화는 민재에게 반성의 지점이 된다. 그는 수년간의 가족 세뇌로 형성된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왜곡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은 동기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혜진과 최상호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늘 뚫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상호는 혜진의 용기를 존경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를 일련의 비공개 회의에 초대하여 회사의 미래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강인하고 실용적이지만 상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은 성실함을 지닌 혜진이 그 변화의 열쇠이다. 반면 민재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낀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짓말과 조작의 지원을 받으며 항상 따라온 길을 계속하거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 내리는 밤, 서울이 폭풍우에 휩싸이는 가운데 민재는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그는 소박하지만 따뜻함과 자신과는 다른 삶의 추억이 가득한 혜진의 작은 집으로 찾아간다. 그는 우산을 손에 들고 문 앞으로 다가가 잠시 머뭇거리다 노크를 한다. 혜진은 문을 열고 흠뻑 젖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란다. 민재야, 여기서 뭐해? 민재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혜진아, 사과하러 왔다.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을 위해서.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받아들이려고 이 자리에 섰다. 혜진은 민재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관찰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그녀를 모욕할 의도로 그녀를 파티에 초대한 그 오만한 남자는 아니었다. 그는 달라 보이고 더 인간적이며 자신의 결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재, 혜진이 말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일을 바로잡고 싶다면 중요한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진실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난 이걸 할 준비가 됐어, 혜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면 돼. 이번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늘 불의의 무게를 짊어지던 혜진은 자신을 구원하려는 민재의 열망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본다. 그리고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을 마주할 힘을 얻게 된다. 민재와 혜진의 만남 이후의 나날은 치열하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한 민재는 혜진과 그녀의 변호사들과 협력하기 시작한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경력을 망칠 수 있고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심지어 최 씨 회사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신을 구원하고 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재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최 가족 내에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늘 가족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최상호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임을 깨닫는다.
권위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혜진의 결단력과 민재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그의 신념을 흔들기 시작한다. 상호는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파괴를 가져왔다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온다. 혜진과 민재는 동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 중심부의 한 고급 호텔에서 개최되며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언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홀은 기자, 카메라, 관중들로 가득 차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진은 꾸준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 그녀는 오늘 이후에는 아무것도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민재는 긴장한 모습이 눈에 띄지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다. 혜진이 무대에 오르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춰져 온 진실을 말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끔찍한 불의의 피해자였지만 그녀만이 유일한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고통받았고 권력자들이 학대당했습니다. 그들의 입장. 그녀는 계속해서 최 씨 회사가 저지른 범죄와 민재가 그 범죄를 은폐하는데 어떻게 관여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최 씨 일가를 기소하는 문서, 증언, 기록 등 증거가 제시된다. 기자들과 관중들의 충격은 극명하다. 그러자 민재가 바닥을 차지한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말의 무게를 느끼며 잠시 머뭇거렸다.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폐허 위에 세워지면 결국 쓸모없게 되는 유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민재의 말에는 후회가 가득하고 처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내가 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내 말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방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로 폭발했습니다. 혜진과 민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산된 말 한마디에 담담하게 대답한다. 그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최코퍼레이션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며 가족의 오랜 동맹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계속되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홀에 들어온다. 최상호.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평소 무표정한 족장은 그 어느 때보다 나이가 많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가 무대 위로 다가오고 민재와 혜진은 침묵하며 그의 말을 기다린다. 상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힘과 권력이 남자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용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일을 행했고 오늘 여기에서 나와 나의 자존심이 파괴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내 손자를 봅니다. 민재. 당신은 나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지울 때까지 최 씨 가문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계속 통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호는 이 말로 최기업 사장직 사임을 선언하고 폭로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새 정부에 책임을 넘긴다. 방 안의 놀라움과 충격은 엄청났지만 이것이 피해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기자간담회가 끝나자 혜진과 민재가 함께 호텔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다. 밖에서는 그들이 방금 직면한 폭풍과는 대조적으로 비가 완만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민재를 바라보며 혜진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민재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낀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의 편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와 최상호 회장의 사임으로 최상업은 대대적인 개편을 겪는다. 언론은 가족을 내버려 두지 않으며 가족 운영의 모든 측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회사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관들이 소집되며 몇몇 저명한 가족 및 기업 인사들이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때 상속인이었던 최민재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다. 그는 현재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등 일련의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비난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그는 수사에 협력하여 최 씨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정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문서를 제공합니다. 한편 혜진 역시 자신이 내린 선택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쉽지 않았고 비록 진실을 폭로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싸움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를 저항과 용기의 상징으로 보는 언론의 관심과 그룹의 지원으로 크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혜진은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며 상황을 이익으로 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의 존엄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새로운 경영진이 된 최 기업은 개혁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관행을 재평가하고 회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기금을 조성합니다. 혜진은 주저하지만 자문단에 초대되어 필요한 변화가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앞서 흔들리지 않는 인물로 평가받았던 최상호가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지휘했던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사유지로 피신합니다. 사임과 가족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그로 하여금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켜낸 유산이 단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 위에 세워진 겉모습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민재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한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의에 헌신하며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완전한 용서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삶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혜진이 받은 보상 덕분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비록 언론의 관심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노동자와 강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운동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어느 가을날 혜진은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간다. 무덤 위에 꽃을 바치면서 그녀는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낀다. 마치 혜진이 성취한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하다. 혜진이 일어나자 멀리서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민재를 발견한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민재가 다가와 그녀 옆에 멈춰 선다. 상황이 달랐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힘들긴 했지만 진실의 가치를 배운 것 같아요. 민재는 무덤을 바라보며 동의한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혜진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시간이에요. 그들은 함께 걸어가며 나란히 걸어가며 그들의 삶에서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장을 남깁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금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서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민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밝은 빛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 가문 몰락에 연루된 이들에게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혜진 현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부패 척결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그녀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갖게 되었으며 강연과 인터뷰에 자주 초대됩니다. 점점 커지는 악명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겸손함을 유지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수수하지만 편안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혜진 엄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고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혜진은 자신이 일하던 작은 꽃집을 자주 방문하며 어려울 때 자신을 응원해준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한다. 최민재 반면에 그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사에 협조하고 과오를 갚은 뒤 완전히 사업계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민재 씨는 지난 1년 동안 사회사업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취약계층 청소년을 돕고 황폐화된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기업계의 정상에 있을 때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재와 혜진은 각자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은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가끔씩 그들은 조용한 카페나 조용한 공원에 모여 자신의 삶과 배운 것, 앞으로 나아갈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대화는 상호 존중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만남에서 황금빛 단풍 아래 공원을 거닐던 민재는 혜진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혜진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짓는다. 우리 둘 다 정말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들은 마침내 얻은 평온함을 즐기며 잠시 말없이 걷는다. 그리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면서 그들은 비록 과거는 어려웠지만 미래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